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던 중 남친이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는 춘천으로 바람 쐬러 갈까? 춘천으로? 춘천 가서 닭갈비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좋잖아.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될 것 같거든. 그래? 재밌긴 하겠다. 그럼 춘천 가는 거다. 알았어. 거기 맛집이랑은 내가 한번 찾아볼까?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알아봤으니까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정말? 벌써 다 알아봤어? 당연하지. 내가 확실하게 모실 테니까 딱 기다려. 남친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사실 우리 둘이 가까워졌던 이유도 여행과 맛집 탐방이라는 취미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만나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모든 경비는 정확하게 더치페이를 했고요. 남친과 맞는 부분이 많았기에 시간이 갈수록 남친과 결혼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만난 친구 소영이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유진아, 니들 커플은 취미가 같아서 좋겠다. 우리는 취미가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하긴 준호씨 여행하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했지? 말도 마. 맨날 하는 게 영화 보는 게 다인데 그것도 밥 먹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밖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한테 치여서 피곤하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하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출할 때마다 극도로 피곤해한다는 말을 듣긴 했던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게으르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헤어져야 하나 고민 중이야.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너도 알다시피 난 완전 외향적이잖아. 그러다 보니 이번 여름휴가 때도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갈까 하고 알아보고 있었거든? 나도 해외여행 간 지 오래됐는데 진짜 부럽다. 대부분은 너랑 비슷한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거기다 다른 사람이랑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랑 가는 거고 비행기표는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숙박이랑은 언니랑 내가 내기로 했고 말이야. 완전 대박이다. 그치? 근데 남친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설마 반대한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영이를 빤히 바라보자 소영이가 아이스커피를 들이키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여행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냐면서 사치가 너무 심하다고 뭐라고 하는 거 있지. 다른 사람이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다닌 건데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소영이가 어찌나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좀 잘못한 것 같네. 그치? 내가 돈을 보태달라고 했어. 같이 가달라고 했어. 그냥 잘 다녀와 그러면 되는 거잖아? 우리 회사 동기는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상비약이랑 이것저것부터 준비해서 챙겨줬다는데 이건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럼 진짜로 헤어질 생각인 거야? 아무리 봐도 결혼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해서 애 낳고도 저런 식이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내내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퍼즐로 잘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소영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 뒤 소영이는 정말로 남친과 헤어졌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니 취미생활도 잘 맞고 활동적인 남친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식성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했으니 다툴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친과 춘천에 가기로 했던 날이 됐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간다고? 춘천에 다녀올 생각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조심해서 잘 다녀오고 운전 조심하라고 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올 때 맛집에서 맛있는 것 좀 사올까? 그럼 우리야 고맙지. 엄마가 한박 웃음으로 반기는 모습에 단단히 약속하고 집을 나섰는데요. 그날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남친과 함께 춘천에 도착했는데요. 남친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시장 근처에 맛집이 많다고 하던데 우선 거기 들러서 밥부터 먹자. 시장에 맛집이 많긴 하지.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먹으면 되겠다. 곧 시장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맛집 탐방을 할 생각에 제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더니 남친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남친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수씨, 왜 그래? 누구 전화 올 사람 있어? 오? 전화라니? 남친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해 보이던지 민망해서 제가 멈칫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시장 탐방을 해볼까? 우선 어디부터 갈까? 라며 같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딱히 음식은 말하지도 않았고 우선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들어가서 몇 번이나 돌았지만 남친이 선뜻 음식이며 식당을 고르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기만 했어요.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씨,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벌써 20분째 돌기만 하고 있잖아. 나 지금 무지 배고프니까 저기 장칼국수라도 먹자. 장칼국수를? 다른 맛집도 많을 텐데. 나 배고프단 말이야. 얼른 들어가자. 라며 제가 남친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남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 혹시 현수 아니니? 큰엄마? 그래, 큰엄마야. 근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왔어요. 큰엄마, 여기는 제 여자친구 유진이고요. 유진아, 우리 큰엄마셔. 남친 말에 당황한 나머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사를 했더니 남친 큰엄마가 손까지 덥석 잡으며 반가운 듯 인사를 했습니다. 반가워요. 난 현수 큰엄마예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나. 이제 보니 우리 현수가 눈이 아주 높았구나. 어디 가서 연예인이라고도 믿겠어. 그죠. 우리 유진이가 얼굴이 많이 예쁘긴 하죠. 그럼 네 형수 얼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낫네. 근데 너 혹시 오늘 제사 있는 거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남친 큰엄마 입에서 제사라는 말이 새어나왔지만 저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칭찬을 하던 남친 큰엄마가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네, 여기서 장칼국수 먹을까 해서요. 우리도 저번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형편없어. 정말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 안 먹잖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가서 먹는 건 어떻겠니? 네? 큰엄마 집에서요? 그래, 오늘 제사라 음식도 많고 하니까 여기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면 좋잖아. 지금 모여있어서 다들 엄청 반길걸? 유진 씨는 어때요? 내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잠깐 들렀다 갈래요?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면 현수 부모님도 있는데 이참에 얼굴 보면 좋잖아요. 하긴 집밥이 최고긴 하죠. 유진아, 그럼 시간도 많은데 잠깐 들렀다 갈까? 불편하면 안 가도 되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남친이 너스레를 떨어대는 모습에 순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에 남친 큰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고요. 여기서 가까운데 잠깐 들렀다 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유진 씨가 우리 집 사람이 될 인연이 확실한 것 같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서 이렇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인연은 인연인 것 같아요. 유진아, 잠깐 들렀다 갈까? 그래요.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가자니까. 남친 큰엄마와 남친이 재촉을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친 큰댁에 도착을 했더니 꽤 큰 주택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제사라 그런지 남친 부모님도 와 계셨고 친척분들까지 버선발로 맞아주셨는데 남친 큰엄마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내가 말이야 시장에서 현주를 딱 만났지 뭐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네요. 어서 와요. 내가 그렇게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더니만 이렇게 만나게 되네. 형님, 우리 둘째 며느리는 명무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딱
딱 보니 얼굴도 무슨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잖아.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른 것도 다 뛰어나다니까. 그러게요. 우리 현수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얼른 여기 와서 앉아서 밥 먹어요. 예, 첫째야, 넌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 반찬 다 식었잖니. 싹 다 바꿔와라. 네, 어머님. 라며 남친 형수가 급히 식탁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남친 형수의 배를 보다가는 기겁하는 줄 알았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임산부였거든요. 남친 형수의 첫인상은 많이 초췌해 보였고 계속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올 줄 알고 차려놓은 건데 조금 식었지 뭐예요.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해 올 테니까 편히 앉아서 먹어요.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 아니겠어요? 저기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라며 제가 남친 형수 옆으로 다가가서 물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부탁이에요. 남친 형수 눈에서 간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식탁에 앉았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잖아요. 쟤는 예전부터 공장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 쓰는 일에는 아주 전문가예요. 여기 제사 음식도 제가 거진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만삭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내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빠르고 몸 쓰는 데는 아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공부만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몸 쓰는 것도 기술이라면 기술 아니겠어요? 예, 귀한 사람 왔으니까 그 갈비찜이랑 잘 담아와봐라. 네, 어머님. 남친 어머니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마냥 제게 말할 때와 남친 형수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사뭇 달랐는데요. 표정과 목소리가 변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요? 남친 형수에게는 표독하기 그지없었지만 제게는 전혀 다른 사람 마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솔갈비니까 많이 먹어요. 예, 잡채가 다 불었잖니. 넌 대체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남친 어머니가 살벌한 표정으로 형수를 노려보는 모습을 보며 급히 말렸습니다. 저기 어머님, 잡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주 듣기 좋네. 그럼 나도 말라도 되는 거지? 우리 현수가 절대 반말하지 말라고 어찌나 당부를 하던지 어색해서 혼났네. 말씀 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들만 둘인데 첫째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우리 현수가 우리 집안에 걸맞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 얼추 맞아야 하는 건데 쟤네 집안은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다니까. 그러니 우리 집안이랑 맞을 리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니들 둘이 결혼해서 낳은 손자한테 재산을 다 물려줄 참이니까 결혼해서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이 와중에 제가 아들을 가졌다고 하지 뭐니. 남친 어머니가 말을 하면 할수록 천박함이 그대로 묻어나왔는데요. 제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것이 말이야, 임신해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았잖아. 일부러 임신한 게 분명하다니까.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그런 인간이야 쟤가. 그러니까 유진이 너도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유진이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하면 저런 애들이 얕보기 마련이거든. 쟤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보통 불려시가 아니다. 뒤로 돈을 얼마나 빼돌리는지 모른다니까. 밥을 먹는 내내 남친 어머니가 대놓고 남친 형수 욕을 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산만한 배를 한 채 남친 형수가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기이해 보이기까지 했기에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남친 또한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끼어들 상황은 아닌 것 같았기에 무사히 그곳을 나올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인사를 하고 나오자마자 남친이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유진이 네가 진짜 마음에 드시나 봐. 특히나 엄마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형수님은 만삭인 것 같은데 저렇게 이래도 되는 거야?
제 말에 남친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형수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오기도 했고 부모님께 잘못한 게 좀 많아. 거기다 너도 봤다시피 뭔가 좀 음침하다고 해야 하나? 말도 별로 없고 사람이 좀 이상해. 근데 결혼식은 한 거야? 결혼식은 조카 태어나면 친자 검사부터 하고 한다는 것 같아. 엄마 아버지는 친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 남친이 더욱 기가 막힌 말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순간 정신이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밥은 먹었으니까 관광해야지. 근데 우리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지? 대단하시다니? 그걸 몰라서 물어? 다른 분들 같았으면 제사 음식 도우라고 했을 텐데 데이트하라고 그만 가보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유진이 너는 완전 복 받은 거야. 안 그래? 아, 그런 거 같네. 라며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남친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남친 가족들은 정상이 아닌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너무 소름이 끼쳤기에 올라오자마자 정색을 한 채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남친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남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자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뗐습니다. 혹시나 해코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막 나가진 않을 거야. 임산부한테 그렇게 일을 시켜대는 집구석인데 해코지도 충분히 하고 남지. 그리고 내가 보기엔 춘천에 가자고 한 것도 전부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시장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 때울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니까. 거기다 걔네 큰엄마를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나한테 춘천에 큰 댁이 있다는 말도 한 적도 없었고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계획하고 그런 거라니까. 사실 몇 번이나 집에 인사 가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었거든. 근데 형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악독해도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더라고. 그 형수라는 사람은 불쌍해서 어쩐다니. 그러게 말이야. 배가 남산만한데 음식하는 거 보면서 마치 미래의 내 모습 같더라니까. 근데 나한테는 무진장 잘해주려고 노력하긴 하더라고.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앞으로 현수 다시는 만날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현수 소개해줬다던 네 회사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그럼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듣게 잘 말하고. 그 사람은 진짜 모르고 소개해준 것 같던데. 잘 말해야지 뭐. 라며 엄마와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뒤 전남친과는 바로 헤어졌습니다. 전남친도 포기한 모양인지 한 며칠 잠잠했으니까요. 다만 2주 정도가 지나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유진 씨,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현수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네? 형수님이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하게 돼서 그런데 퇴근 후에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 죄송한데 현수 씨랑은 이미 헤어져서 할 말 없습니다. 네, 헤어진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유진 씨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쫓겨나면 친정도 없어서 어디 갈 곳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전 남친 형수라는 사람이 어찌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던지 퇴근 후 잠시 만나러 갔는데요. 글쎄 얼굴이 더욱 안 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근데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유진 씨가 그날 저 때문에 헤어진다고 했다고 시어머님이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현수 도련님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요? 형수님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현수 씨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만날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시어머님은 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거든요. 전 남친 형수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남산만한 배를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지수입니다. 그럼 지수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지수씨, 출산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달 초에 출산할 것 같아요. 그럼 안정을 취하고 출산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안 그랬다가는 시어머님이 저를 달달 볶아대서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수씨 부모님이 지수씨 이러고 사는 거 알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셨는걸요.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할 건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 지수씨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렵게 입을 뗐지만 지수씨가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유진씨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부모도 없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있는 집에 시집 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부모 없이 힘들게 자랐는데 제 자식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우리 아들 태어나고 난 뒤 친자 검사하면 분명히 친자로 나올 거고 시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 거예요. 그럼 나만 참고 살면 우리 아들한테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헤어지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생활이나 공장에서 눈칫밥 먹고 사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더 힘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수씨가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듣고만 있자 지수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 도련님한테 연락 한 번만 해서 저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는 말만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유진씨한테 아무런 불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순간 지수씨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기에 전남친에게 문자로 헤어진 이유가 형수 때문이 아닌 전남친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남겼습니다. 그날 엄마와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남긴 거야? 그냥 딱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던 게 기분 나빴다고 몰아갔지 뭐. 잘했네. 그랬더니 더 이상 연락은 없었고? 번호를 차단했으니까 나도 잘 모르지 뭐. 근데 지수씨가 너무 안 됐더라고. 지수씨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편히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집구석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네. 나도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을 말릴 순 없겠더라고. 거기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뭐. 착하다는 사람이 아내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 내가 보기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가스라이팅인가 뭔가 그거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라미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전남친과 헤어지고 1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전남친을 소개해준 동료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료 말을 듣다가 놀라 까무러칠 뻔했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한 채 듣고만 있다가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기가 막힌 얘기라니? 현수 씨네 지금 난리 났대. 현수라고 하면 그때 그 미친 집구석 걔 말하는 거야? 맞아. 오늘 회사 동료한테 얘기 들었더니 현수 씨 형이랑 형수가 조카까지 데리고 해외 어디로 날랐다나 봐. 나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계획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현수 씨 형이 부모님한테 말하기를 같이 살고 있던 지수 씨를 내쫓고 부잣집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서 현수 씨 부모님 돈을 빼돌린 모양이야. 그러니까 따로 만나고 있는 약사 여자랑 결혼하려면 약국 개업도 해줘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구마구 돈을 빼돌린 모양이더라고. 걔네 집이 그렇게 부자였어?
그건 나도 잘 모르지. 근데 장남이 직접 나서서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내쫓고 약사 며느리를 들인다고 하니까 그 집 부모들이 그 돈을 다 마련해준 모양이야. 그 약사 여자랑 현수 씨 부모님이 따로 만나기도 했고 말이야. 그러면서 손자는 당신들이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대.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빼돌려서 형이랑 형수가 조카 데리고 해외로 도망갔다나 봐.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근데 워낙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랬다 보니 현수 씨 부모님도 무방비로 당했다나 봐. 그래서 현수 씨 부모님이 눈이 시뻘개진 채 찾고 다니고 있다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야. 돈도 거진 다 가져가서 얼마 남지도 않은 모양이고.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해야지. 그 사람들도 참 답답하네. 자식인데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 현수 씨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난리라는데 현수 씨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찾고 있다잖아. 그럼 그때 형수란 사람이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네. 부모한테 사기쳤는데 착한 건 아니지. 부모가 워낙 개차반이니까 아내랑 자식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 내가 볼 땐 이미 둘이 짜고 그런 거야. 그러게 사람이 너무 악독하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 며느리가 눈에 안 차더라도 서로 좋다고 하면 그냥 응원해주고 잘 대해줘야지. 결국 벌 받은 거 아니겠어?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전 남친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